예,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다시 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계엄령 시행 때 척결 대상 그 이름까지 규정했는데 여기에 놀랄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누가 생각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가령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그런 것을 SNS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모든 국민들이 다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성 평론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이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가짜 정보를 유포시키고 이런 국민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척결 대상이다. 그러면 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간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반공을 국시로 내걸 때 공산주의 척결을 그때 국가의 구호로 내걸면 그게 계엄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 반국가 세력,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열이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리 그 처한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이걸 이거 괴담을 유포하거나 전혀 입증되지 않은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질책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은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고 잡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은 사법체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모든 건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계엄의 근거라뇨. 이거는 정말 저는 그건 정치적 상상이 아니라 정치적 망상에 가깝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이건 출구 전략을 짜야지 이 계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 특히나 김민석 의원이 제가 아주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계엄을 했을 때 아마 우리가 국지전을 북한에 도발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역풍이 부니까 말을 싹 바꿔서 지금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럼 북한이 도발할 때 이거 윤석열 정부가 도발한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합리적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인사권 가지고 몇몇 특정고 사람이 모였다고 대통령이 국방장관 임명했다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했다고 계엄을 할 거다. 이거는 진짜 망상에 가깝죠.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예, 홍춘부장 동의하세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일단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대체 뭘 뜻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지난해부터 무려 8차례나 반국가 세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정확히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야당을 지칭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또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협치할 수 있는 대상은 야당도 포함되고 뭐 시민사회도 포함되고 다양한 세력들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본인과 협치를 해야 될 대상들을 뭔가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집단, 반하는 세력들을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운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을 마치 국가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건 상상력의 일부 아니겠는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저는 뭐 다수의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뭔가 이 반국가 세력과 그 계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본인이 지금 아마 밝히고 있지 않은 뭐 좀 구체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밝히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반국가 세력을 그런 이상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혼란을 준 것은 대통령이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분명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사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제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모두 발언해서 이 발언을 꺼내면서 이게 불이 붙었다가 여론에 이제 역풍이 거세지면서 이게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다시 한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계엄 얘기는 뭐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송영훈 대변인. 결국은 민주당에선 이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의 군 수뇌부, 특히 계엄을 주관할 수 있는 국군 방첩사령관의 충암고 출신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 계엄을 위한 빌드업이다. 계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민주당에서 뭔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탄핵이 되면 나라가 혼란이 올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탄핵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도 근거 없는 주장하니까 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밥을 먹으면 대통령 탄핵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의원회관 818호에서 밤에 주요 당직자들과 회의를 한다면은 탄핵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걸 듣고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근거라는 것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전대미문의 청문회도 이미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근거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가 그 군 장성들 중에 충암고 출신이 몇 명 있다고 하는 것. 자, 우리나라의 군 장성이 전체 370여 명입니다. 그중에 4명 충암고 출신이 있어요. 제가 순천고 출신인데 순천고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순천고가 지금 군에서요, 충암고 출신보다 장성수가 더 많아요. 5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엄령 같은 걸 만약에 무리하게 하면 우리 군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요, 사병들까지 다 휴대폰이 있는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1분 안에 야, 계엄령이 발동됐대, 출동하라, 이게 다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게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2024년을 살아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질돈 대변인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계엄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나름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럴 만한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로 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김민석 의원이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성호 의원이나 해서 발언을 좀 수습해 보려고 한 이후에도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면, 유튜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국회에서 발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나름 김민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근거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경호처장 공간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을 불러 모았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 부분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계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보직에 있는 장군들이 갑자기 경호처장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는가, 보고는 됐는가 하는 부분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는 밝히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좀 뭔가 그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런 계엄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네. 결집하라 이런 신호로 보는 해석도 있던데 혹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대다수 가설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김민석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계엄을 얘기할까요? 보훈 정치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 5등 밖에서 간당간당 하던 사람을 1등으로 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방송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인을 줬다는 걸 이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을 수석으로 만들어줬으니 보훈을 해야 되겠고 은혜는 갚아야 하는데 지금 갚을 게 마땅치 않아요. 계엄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얘기, 이 정말 미증유의 얘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전국을 혼란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그게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만일 유죄를 받는다면 이게 계엄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 거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하려고 지금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엄 얘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금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들도 이건 조금 과한데라고 생각하지만 몇몇 스피커들 이른바 김민석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뭡니까? 이분들은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보유해야 하는 그런 아마 절차적 책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망상에 가까운 계엄 괴담을 이렇게까지 퍼뜨리는 게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이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나가도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계엄 문제가 더 확산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이 묻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